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잠깐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강바다님 말씀해 주셨네요. 윤석만님 작고 둥근 금태 안경을 쓰시는 거 어떠세요? 아, 이거 어떻게 하셨죠? 제가 요새 좀 난시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안과를 갔더니 난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좀 눈이 좀 흐려지길래 이게 노안이 왔나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서 안과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노안은 아니고 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뉴스 엔진 화면에 띄우는 자료하고 또 우리 여러분 시청자 의견 채팅창을 보려면 우리 제 앞쪽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앞이 흐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찡그러지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좀 잘 보기 위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아마 그 부분을 우리 강바다님께서 이게 기가 막히게 또 캐치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 되나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처럼 뿔테 안경을 써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제가 안경을 쓰게 된다면 어떤 게 어울릴지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경 써주신 강바다님 고맙습니다. 자, 이 뉴스는 뭐냐면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이제 전과 이력, 범죄 경력을 얘기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폭행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느냐. 우리 김문수 후보님 폭행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김 후보는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방송 토론 중에 이 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 유포를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폭행치상 혐의가 없다면 정확하게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속 오늘 확정 판결이 하나 났고 나머지는 아직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직 없다. 아마 본인도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좀 얼버무리다 보니까 아직 없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어제 확정 판결은 뭡니까? 그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거 있죠? 코로나 시국에 방역 지침 위반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 또 벌금 이외에 50만 원, 뭐 2번 받았습니다. 그게 어제 확정 판결이 났던 거죠. 그래서 방송 토론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거를 이제 부인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이재명 후보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 김문기 모른다. 계속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러고 뭐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 어쨌든 이게 1심에서는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2심에서는 무죄가 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황당해 했었고요. 근데 아마 대법원 가서는 다시 유죄를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이 일들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얼마나 이게 심각한 아킬레스건 같은 겁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똑같은 방식으로 뭐 거짓말을 했든 아니면 실수로 대답을 했든 그렇게 부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어제 토론회가 끝난 직후에 이제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린 겁니다. 공지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또 반론권이 있으니까 해명을 또 우리가 잘 들어줘야죠. 왜냐하면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과 달리 어떤 한쪽의 얘기만 맞다고 무조건 우겨대는 그런 양극단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잖아요. 우리 뉴스 엔진은. 그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제가 반론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서 해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캠프의 해명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정당 관계자가 선거운동 과정을 사진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방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지하다가 상해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 캠프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데 사실 96년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이거 진짜 오래된 일이네. 거의 29년 전이면 30년 가까이 되는데, 네, 2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해서 상해를 입혔다? 근데 사진은 좀 찍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좀 김문수 캠프가 좀 구체적으로 좀 소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왜냐하면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게 선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몰래 가가지고 뭐 개인적인 사생활을 찍은 것도 아닐 거잖아요. 선거운동을 하는 거를 사진을 찍었다는 건데 선거운동 할 때 상대방이 와가지고 사진 좀 찍는 게 상해까지 입힐 일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캠프에서 차라리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구체적인 소명을 했다면 저처럼 오히려 이게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들이 없었을 건데 해명이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어쨌든 김문수 캠프의 해명은 이재명과 같은 중대범죄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다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김문수 캠프의 해명도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황당한 반응을 보이시네요. PX님, 이 PX는 혹시 군대 PX 얘기하는 겁니까? 군대 PX. 제가 약간 삼천포로 잠깐만 빠져보겠습니다. 저는 PX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하는 다른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군인들 중에 PX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PX는 물건값이 사요. 거기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예, 물건값이 되게 쌉니다. 그래서 특히 주류 같은 경우 주류세는 너무너무 싸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들도 보면은 나올 때 이렇게 술 사갖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술값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술값만 싼 게 아니고 뭐 과자, 냉동 만두 이런 것도 엄청 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이제 밥 먹는 걸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밥을 찐다, 이렇게 쪄서 먹는다 해서 이제 찐밥이 짬밥이 된 건데, 근데 짬밥을 계속 먹다 보면 그 단게 땡겨요. 네, 단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냉동식품이나 뭐 너비아니, 뭐 궁중 떡갈비, 왕만두, 김치만두 이런 게 엄청 땡기고, 또 과자,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군대 생활에서는. 근데 제가 왜 PX가 부러웠냐면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죠. 저는 28사단 수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수색대는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남쪽 GOP 철책, 여기가 북쪽 GOP 철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4km 정도의 구간이 비무장지대인데, 요 4km의 비무장지대 안에 GP라는 게 있어요. GP. 그러니까 뭐 좀 큰 벙커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도 생활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잘 벙커가 있는데,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에서 근무하는 수색대대였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GP 안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PX가 없습니다. PX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죠. 요 GOP, 저희보다 밑에 있는 이 철책에 근무하는 병사들까지는 황금마차라는 게 옵니다. 황금마차가 뭐냐 하면 PX 물건들을 싣고 그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게 왜 황금마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죠. 저는 집시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철책 근무, 최전방 근무하는 사람들도 황금마차를 통해서 PX 음식과 간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GP에 있던 저는 그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의 여자친구나, 제가 이런 얘기 또 결혼 잘못했네요. 네. 당시에 뭐 이미 말 나온 거니까 당시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 소포를 보내줍니다. 소포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초코파이나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그런 걸 가지고 먹는데 참 그때 보내준 초코파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에. 이거를 오면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나눠 먹어야 됩니다.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천포로 얘기가 잠깐 흘렀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라방을 하다가 또 우리 형수님과 또 뭐 결혼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했죠. 자기는 좀 조숙해서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뭐 그런 얘기했던 게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PX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게 생각이 났었는데, 자, 그 어떤 거였냐면 아까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아니, 사진 찍는다고 왜 폭행치상을 하냐? 그죠? 그건 제 생각도 딱 그래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사설 볼게요. 이번에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계엄을 사죄드린다. 야,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도 변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여의도 연구장 옆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윤희숙 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엄에 사죄드린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자,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계엄에 사과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너 아마 비슷한 생각이겠죠, 이제는? 네,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건 뭐예요? 드디어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원칙, 소신에 이제 당 지도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꿈쩍았던 당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가 계속 그렇게 주장했던 한동훈 후보의 소신과 철학에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요 뉴스를 그냥 보도하는 데 끝나지 않고 또 사설로 썼습니다. 와, 조선일보 어제 오늘 상당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칭찬을 하는 것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이거는 저의 칭찬이 아니라 우리 합리적인 보수, 우리 합리적인 유권자, 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칭찬 드리는 거니까요. 조선일보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선명한 노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사설로 2번 연속이나 계엄과 탄핵에 대한 선명한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가장 강경 보수인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언론 지형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신문 중에서 가장 강경한 측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중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제가 중앙일보 했을 때는 조중동이라는 표현 안 좋아했습니다. 네. 그때는 저희들은 내부에서 이제 중조동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거예요. 뭐 연고전을 고연전이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그 조중동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여겨지는 보수의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강경한 그 조선일보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탄핵과 계엄의 선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 국힘 지도부는 계엄에 대한 어정쩡한 유감 표현을 해왔다. 그죠? 그리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부역자 색출 소동도 벌어졌다. 자, 이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이 누적돼 지금 이재명의 독주를 낳았다. 자, 조선일보가 딱 규정을 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다.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부역자 색출 소동 벌인 거 상식 밖의 일이다.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보기에도 뭐라고요?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부역자 색출 소동 벌인 거
상식 밖의 일이라고 조선일보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자, 국민의힘에 계신 우리 친윤 또 주류 의원들 생각 잘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뇌피셜이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정확한 팩트로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심이 바뀌고 있어요. 대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특히 대구 경북 TK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1등입니다. 유보층은 42%예요. 그 유보층 어디로 가겠냐고요? 당연히 중도 확장성이 큰 한동훈 후보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배신자론이다 어쩌다 하는 거는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친윤계 주류 의원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연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겁니다. 유령이에요, 유령.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계속 그냥 믿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자론 잘못된 겁니다. 이제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미몽하니까 다시 생각납니다.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십시오. 박수영 의원님 떳떳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54명의 의원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계엄의 강을 건너자 이 말을 조선일보 사설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선일보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앙하고 동아는 예전역에 일찌감치 탄핵하고 계엄 잘못됐다는 얘기를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중앙하고 동아일보는 원래부터 계속 그런 얘기 해왔어요. 근데 조선일보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렇게 입장이 싹 바뀌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뉴스로 다루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국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 반성의 목소리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끝맺음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바뀌십시오. 네,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이 사진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힘들어지겠죠.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수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되는 거는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표변을 하는 겁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 누구보다 빨리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 조선일보입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중화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좀 더 원칙과 우직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상당히 정략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피부로 느낀 거예요. 그럼 조선일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캐치해야 됩니다. 이 변화의 물결, 이 흐름을 잘못 캐치했다간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확하게 이 상황 파악, 정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구시대의 정치인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새 시대로 가는 어떤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건지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그겁니다. 그 대법원으로 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어쩌면 잘하면 그 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뭐 기대감을 아는 기사인데 사실 이런 기사는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 누가 썼나요? 김태현, 손준영 기자 이 두 분이 썼는데 자 좋아 이것도 이제 팩트니까 기사를 써야죠. 그런데 사실 의미로 놓고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기사입니다. 왜냐? 법원이 언제 판결하고 언제 선고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갖고도 어땠어요? 뭐 5대3 뭐 데드라인에 뭐네 해서 막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기일 잡히고 선고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심판받길 기다리보다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죠. 국민의 선거로 심판해야 된다. 네,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오늘은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보다 좀 더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또 아주 보통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기 전에 네, 시청자 의견 잠깐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텅빈 충만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윤석만 고맙습니다. 와, 이거 너무 감사한데요. 야, 이 참 우리 텅빈 충만님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어제 이 토론에서 화제가 됐던 멘트죠. 이렇게 센스 있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윤석만. 너무 제가 감동적입니다. 근데 텅빈 충만님 죄송합니다. 그 뭐냐 하면 제가 머리가 커서 눈에 넣다 보면 좀 아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신정현님, 우리 한동훈 후보님께서 선물해주신 보통의 하루에 으쌰으쌰 응원을 가득 채워 우리 한동훈 후보님의 특별한 하루로 행운을 담아 선물해 드립니다. 야, 이 말도 멋있네요. 그죠? 우리 동료 시민들의 보통의 하루, 이거를 이제 한동훈 후보가 선물해 줬으니까 우리 동료 시민들은 그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모아서 한동훈에게 특별한 하루로 행운을 담아주자. 예, 이 말도 되게 멋집니다. 네, 이 멋진 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다 같이 이제 공유 드리고 싶고 다시 또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그 시청자 수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엔진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시간에 이어서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도 계속 되니까요. 그 방송까지 쭉 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엔진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